2016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자산업의 일터에서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 진실을 알기 위한 싸움이 계속됐지만 공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침 안 나? 삼성 관련한 조사 보고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그 비밀주의 문제가 삼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성역. 그 현실은 공장 문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문제를 감추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비춰보면 실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삼성의 공장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갔습니다. 노동자와 시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amsung has a very shiny, high-tech image, but the reality behind the image is a long history of environmental violations, worker illness, and death. 누가 좀 지금 와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뉴스타파는 4개월에 걸쳐 삼성전자 글로벌 공장의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내부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인터뷰와 현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마음먹은 거예요. 오래된 성역,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문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뉴스타파를 찾아온 제보자 강모 씨. 그는 40년간 삼성그룹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한 삼성맨이었습니다. 저는 강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달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현지 채용으로 전환돼 가지고 근무를 하였으며 총 근무 기간은 삼성에서 근무 기간은 41년 정도 됩니다. 환경안전 부문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과 삼성이라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삼성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국내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환경안전 부분은 특히 저는 개선도 많이 했고. 그는 2016년부터 약 6년간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환경안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이 6년간의 경험을 통해 삼성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요즘은 사실 투명하게 관리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 오픈시키고 사고 나도 그냥 그때그때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외부에 잘 안 알려지니까. 삼성전자라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마음먹은 거예요. 2012년 12월경 당시 삼성전자 국내 공장에서 일하던 강 씨는 처음 삼성전자 베트남의 박닝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노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박닝 공장은 2010년부터 가동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주력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가동된 지 2년 남짓된 박닝 공장의 환경안전 점검을 위해 그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첫인상은 심한 악취였습니다. 베테랑 안전관리자는 한눈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갔더니 사업장 내 전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공장에서 그렇게 도장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현장에 밥 먹으러 간다든지 이러면 그 건물마다 생산동에서 나오고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 방향에 따라 조금 어떤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이렇게 다녀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더 큰 문제는 악취가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베트남 현지에서 박닝 공장 일대에 사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이후 악취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Có mùi nhiều thôi. Như năm mà nhà máy liệu nó có ở cái mặt hồ nó rác thải đấy. Cái hồ đấy. Nó mắc ở đây công dân này rất là công dân đông, bây giờ công dân nó chuyển thay nếp vào đây nhiều.
Trước không có, từ ngày có công nghiệp đến giờ mới thế. Có ảnh hưởng nhiều chứ. Nhiều người cúm ho các kiểu nhiều, vì ô nhiễm nó quá lớn. 2012년 당시 삼성전자 베트남 방寧공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강 씨는 악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寧공장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악취가 주로 발생한 곳은 공장 곳곳에 세워진 대기오염 방지 설비였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 정화한 뒤 대기로 내보내야 하지만 필터가 제때 교체되지 않아서 내부는 하얀 분진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필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필터 자체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구멍이 항상 열려가지고 일정한 기류가 형성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그 페인트 성분들이 그 활성탄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대기로 그냥 방출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취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시설이 공장 내부의 유해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공장 내부에서 도장 공정, 즉 페인트와 같은 유해 물질을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뭐 악취라는 게 어떤 악취인가요? 뭐 나중에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뭐 악취는 사실은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페인트에 이제 신단, 뭐 신단인데 이제 뭐 톨루엔, 뭐 커실렌, 뭐 여러 가지 또 유용제가 들어있죠. 그 안에는. 네. 문제는 단순히 필터 교체만 잘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공장 설비 규모에 비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작게 설치되어서 아무리 자주 필터를 갈아도 시설은 먹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아예 관련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방지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완전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그 도장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가 그것도 방지 시설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설치한 거죠. 설치되는 결과는 아주 그냥 최악의 어떤 악취 발생이나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동된 지 2년 남짓된 새 공장의 설비와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원인을 밝혀내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개선 작업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악취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강 씨가 작성한 삼성전자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악취 문제가 시설 문제 하나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 인쇄 공정 시설에는 아예 배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의 용기를 그대로 열어놓은 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보호구나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안전관리 자체가 부실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로서는 도저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한국 같은 협력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베트남 그 방寧공장에서는 뭐 그런 상태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환경 안전 분야 부적합 건수는 총 143건.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 방제, 안전관리 등 환경 안전 분야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법규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40년 삼성맨의 자부심을 무너뜨린 진짜 문제는 같은 해 12월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2012년 12월 달에 출장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이제 방寧공장에 그 법인장, 단지장, 환경안전 관계자들에게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완료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원 센터장께 또 다시 이제 내부 보고를 했고,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누구도 뭐 이거를 개선 조치하라는 피드백이 없었어요. 강 씨의 상급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방림 공장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강 씨가 삼성전자 본사 임원에게 보고서를 직접 송부하는 강수를 두고서야 삼성에는 사내 대책팀이 꾸려졌습니다. 강 씨는 다시 방림 공장을 찾아 당장 시급한 활성탄 교체를 요구했지만 현지 관계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장 대기오염으로 인해 노동자와 주민 그리고 공장 주변의 환경이 심각하게 영향받는 상황에서도 이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활성탄 교체해야 되는데 왜 교체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다 교체하면은 이익이 뭐 남는 게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없지만 아직까지 이런 그 임원들이 삼성에 있다는 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결국 악취 문제 해결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2016년, 강 씨가 해외 현지 채용 형식으로 다시 방림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악취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공장 가동 이후 7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뭐 도장 라인을 가동을 했겠죠. 그 이후부터 거의 한 2017년도까지는 뭐 냄새가 났다고 봐야 되죠. 악취 발생이. 강 씨의 보고서는 악취 문제의 원인을 밝힌 첫 번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방림 공장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는 보고서는 꾸준히 삼성전자 경영진의 책상 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까지도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윤과 비용 때문에 해결을 주저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온 게 이제 2012년도 12월 달이었는데 수원 사업장에서 그 2012년도 8월 달에 그 여기 다녀갔더라고요. 글로벌 일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전까지 이제 매년 이제 해외 사업장 환경안전 점검을 진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진단을 했는 결과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보니까 뭐 제가 현장 둘러본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사이 강 씨는 이른바 찍힌 직원이 됐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의 정직원으로 일하던 그가 해외 현지 채용 근무로 전환된 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서 저한테도 이제 면담 요청이 왔었는데 저는 그 면담은 거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뭐 계속 그 반복적으로 2차에 이제 또 갈 것을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옆에 이제 후배들한테까지 계속 그 푸시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강 씨는 끊임없이 삼성전자 내부의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해 문제 제기했습니다. 협력사 관리 업무를 맡으며 삼성과 삼성의 협력사에 걸맞는 관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경영진은 오히려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환경안전 부분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뭐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환경, 뭐 제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파트에서 점수가 매겨져요. 환경안전 부분에 좀 잘못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게 점수가 또 상시할 수 있는, 잘 되면 상시하니까 이거 뭐 못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또 잘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2021년 강 씨는 호치민 공장 근무를 끝으로 40여 년간 일해온 삼성을 떠납니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그의 이빠른 말은 번번이 묵살당했고 오히려 베트남 현지의 삼성 임원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환경안전 업무를 하면서 제일 그 첫째 그 관점은 작업자들의 그 작업 환경,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 어떤 보면은 목표다 이거지. 그래서 베트남 그 호치민 공장에도 갔는데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저는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만 보고를 했어요. 그걸 왜 했겠어요? 개선을 해야 되니까.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삼성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환경안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개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 씨는 여전히 삼성맨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글로벌 공장의 환경 안전 관리를 삼성의 이름에 걸맞도록 애썼습니다. 이제는 삼성이 스스로 주장하는 ESG 경영이 허구가 아닌 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국 그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서 폐수 방류 사건이 있었고 3개월 이상 그 폐수를 방류했더라고요. 환경법규 위반해가지고 보니까 10건이에요. 이 거짓말쟁이들. 그럼 보고서 자체가 이건 완전 거짓이잖아요. 왜 분명히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거짓으로 그걸 분명히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당신들은 지속 불가능한 삼성이라는 거죠.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